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구독자님이 개별 알트코인 ETF 티커명을 알고 싶다. 그리고 종합 암호화폐 ETF도 알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 말 나온 김에 우리 하나하나씩 좀 배워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왜 이렇게 ETF가 이제 될 가능성이 왜 높냐면 이번에 이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좀 되었죠. 그래서 SEC 검토 방식도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S1 등록 서류만 75일 대기를 하면 그 대신 대기를 하되 의 제기가 없다라고 하면요. 자동으로 상장 승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에 스테이킹 ETF는 아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쉬워진 알트코인 목록을 보게 되면요, XRP, 솔라나, 에이다, 체링크, 폴카다, 아발란체, 헤델라, 스텔라 정도에 있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 파이널 데드라인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10월달에 분포도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높은 알트코인들에 따른 추이의 이제 승인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부분 티커명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티커는 이제 미국의 에타곤 티커 등록을 해야 이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솔라나, 헤데라, XRP 정도가 대충 티커명을 등록을 해가지고 노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좀 분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ETF 쪽 구간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티커명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 들어가서 티커명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대부분 이제 이 해당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서도 유입량 볼 수 있는 쪽에서도 코인 글래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뭐 개별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보냐로 보겠지만, 이제 개별 기업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기업들도 대부분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에 따른 추이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개별 기업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여기 나와져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쪽에 이런 기업들이 쭉쭉쭉 이렇게 많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솔라나 기업들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ETF 이제 부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ETF 이야기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크립토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종합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코인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ETF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쪽에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거리가 매우 죽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량을 소화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추한다.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크립토 테마 ETF, 채굴 ETF, 뭐 블록체인 ETF 쭉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왜 추천을 그 전에 안 했냐, 성과가 그냥 그저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과가 요즘 좋은 건 이 찰스 슈왑의 크립토 테마 ETF가 그나마 성적표가 제일 좋아요. 나머지 거는 별로입니다. 성적표가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게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했다.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ETF 쪽에서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방과
이더리움 반이 섞인 ETF가 있는데 이것도 왜 추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먼저 알아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까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안에서도 크립토 이제 5개를 묶어가지고 ETF를 이제 조만간에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GDLC라고 해가지고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가장 강력하게 될 것 같은 애들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3분기 부분에 있었을 때도 미래 투자 상품에 검토 중인 탑 30개 종목을 또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런 것도 있어요. CEX가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 거래량이 많이 죽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가 거래량이 죽지 않으면서 오히려 원만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ETF는 ETF대로, CX 거래소는 CX 거래소대로 들어오고,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대로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 주면 정말 나이스 하는데, 최근에 CX 거래 빈도가 유동성은 많이 죽어버리고 오히려 ETF나 개별 기업 쪽으로 쫙 갈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간이 완전히 시장이 좀 많이 지수가 죽어버리든지 방향성이 안 나오든지 좀 침체기가 들어가다 보면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는 뭐 레버리지에 있는 상품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굳이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쭉 내려서 보게 되면 대부분 크립토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에 있는 걸 좀 찾아가지고 레버리지를 하시는 그런 투자 방법도 나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좀 더 그 해당에 있는 ETF가 무조건 어떻게 보면 매일 파는 시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자산 가치에 따른 변동성과, 그리고 ETF의 순수 부분에 있는 NAV를 잘 추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괴리 없이 잘 운영을 해주고 있는지,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거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신뢰도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에 있는 지갑의 보안 부분과 관리 부분에 따른 추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당장 이 10월 달에 있는 추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하실 필요성이 없는 이유가 스테이킹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스테이킹 ETF가 열리게 되면 대부분 이런 ETF 운용사들이 기존에 있었던 ETF 부분에 추가로 허가를 받거나 새로운 상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가 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기존 부분에서 추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에 있는 여기에 유입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눈속임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쪽은 아예 안 됐으니까 이쪽은 유출량을 빼버리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 웬만하면은 비슷한 시점에 대부분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비슷하게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승인을 받겠지만, 오히려 좀 더 늦어지는 운용사 거는 좀 기피를 하고
먼저 되는 쪽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 ETF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ETF를 만약에 투자하실 거라고 하면은 그냥 1배짜리 ETF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마지막 소신 발언이긴 하지만 이미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6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3천조 원을 넘겼거든요. 1배짜리 가지고 뭘 투자를 하겠다라는지 저는 그런 점이 수익성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익성이 파괴적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년도, 16년도, 20년도에 파격적으로 올라왔지만 올라가는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만큼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방의 경직성도 무섭기 때문에 대형 위주에 있는 걸 사 모으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패턴이 마이너스 90%대까지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수익성은 내면서 하방 경직성은 좀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약간의 위험도를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자산은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모아가는 스타일에 한해서가 좀 더 잘 먹히는 스타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향은 맞지만 굴곡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굴곡을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 유형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는 인내심이, 끈기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끈기력이 더 좋은 사람에 있는 사람 유형에 있는 스타일이 훨씬 더 투자 성과가 좋은 자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TF를 많이 하실 거라고 하면 차라리 레버리지 ETF로, 그리고 혼합 ETF 부분은 별로 비추하는 게, 혼합 ETF는 별로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합 ETF가 ETF 비율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ETF 비율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맞추세요. 뭐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비율을 좀 3분의 1로 가져간다. 3대 3대 3으로 맞출 수 있고, 또는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민코인 같은 것도 좀 도지를 좀 섞고 싶다면 비트 이더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7대 2대 1로 맞추던지, 아니면 약간의 밸런스 있게 3대 3대 4로 맞추던지, 이렇게 맞추는 게 좀 더 성과가 더 잘 나옵니다. 그 전 때까지는 약간의 운용 부분에 있는 패턴의 시가총액이 좀 커지기 전 때까지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이렇게 좀 논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추이가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스 한도 상향 조정을 해서 이더리움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하고 레이어 2가 어느 정도는 좀 찌그러지는 그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 부분에서는 돈 버는 애들, 돈이 찍히는 애들만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이 찍히는 애들 아니면 관심을 두지 말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메이커다오가 이제 스카이로 바뀌었잖아요. 메이커다오에서 이제 기존 쪽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애들께 이제 조만간에 페널티 이 거버넌스를 이번에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